정부가 지난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 문제가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할 만큼 위기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차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길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범정부 차원의 지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지난 19일 발표를 드렸고요. 제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전 부처가 함께해서 총망라한 정책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국토부에서는 주거 문제, 또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일과 과정 양립의 문제, 우리하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돌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 복지부는 지금 보건과 복지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난임에 대한 정책. 네. 두 번째가 우리 입양에 대한 정책. 또 한편으로는 출산의 비용에 대해서 좀 줄이는 방안. 마지막으로 보육과 돌봄을 잘 만드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생률도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데 복지와 돌봄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난임 관련 대책도 있고 입양 대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부처별로도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총망라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보게 되면 사실은 집이거든요. 집이 그렇죠.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예.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니다가 양육 돌봄을 잘해야 일과 과정 양립이 돼야 되고 양육 돌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출산 가구에 정말 대폭적으로 저희가 가구를 공급합니다. 원래는 7만 가구인데 12만 가구로 5만 가구로 늘렸고요. 두 번째는 출생 가구에는 이번 특별 공급을 네. 한 번 더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점차 있다 보면은 집이 큰 집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단 조건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을 파셔야 됩니다. 팔아야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생아 구입 전세라든지 이런 대출해주게 돼 있는데 예. 대출에 대해서도 정말로 여러 가지 지금 1억 3천 되고 있는 2억 5천까지 있는데 주택자금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고용부에서 이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도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인데 이것을 25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또 아빠의 출산 휴가가 기존에 열흘 했었거든요. 이걸 20일. 근데 이것이 사실은 공휴일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한 보름쯤 되게 돼 있는데 20일은 한 달을 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또 그냥 양육 돌봄 같은 경우도 늘봄 학교를 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을 다 학교로 하고요. 늘봄 학교요, 특히 네. 이 아이 돌보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린이집에는 우리 애들을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아이 돌보미가 그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9만 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만 명까지 늘려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아이 돌봄에 렉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주요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장관님 뭐 저도 젊은 세대로서 말씀해주신 주거라든지 수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만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이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난임 지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지금도 이제 옆에 저희가 패널을 함께 이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내 난임 인구라든지 현황 같은 거 좀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면을 좀 여러분 보십시오. 예, 네, 클로즈업을 난임 해주실까요? 시술 출생아가 10명 중 1명입니다. 10명 중 1명이 시험관하기 또는 네. 인공수령으로 태어난 아이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난임 기준이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은 부부가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예. 1년 동안 아이를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5세가 넘게 되면 6개월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청년들이 남자는 34세 결혼을 하고 예. 여자는 31에 결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초산 연령이 33세가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게 30대 초반에는 보통 70~80% 정도의 성공이 되는데 예. 35세가 넘게 되면 40%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35세라는 건 여성의 여성 나이입니다. 이게 노산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24년 진단이 24만 명입니다. 네. 남성이 9만 명, 여성이 15명이 되겠고요. 예. 시술 같은 경우 14만 건 시술하고 있고요. 임신은 3만 7천 건 정도를
우리가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대체로 27%인데 나이대가 틀리다는 걸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률은 27%면 어느 정도인가? 높은 편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0대 초반은 70% 정도가 되는 거고요. 35세가 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40% 정도 성공이 되고 있고요. 보통 40세가 넘게 되면 10%, 45세 같은 경우에는 약 1%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나이에 네. 빨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혼인 연령 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나이에 이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2030 세대에서는 난자와 정자를 냉동시켜 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도 그렇습니다. 많고 예. 저도 궁금한데 상황이 어떤가요?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예. 예방입니다. 첫 번째는 가입력 검사를 그래가지고요. 지금 자기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난자 같은 경우는 AMH라고 그래요. 난자 나이 검사. 정자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 검사하고 숫자의 검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배우자 한해서 한 번 해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3번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대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 3번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난자 정자의 동결 보존병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체 동결하는 것도 다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2만 명 정도의 난자가 지금 동결이 돼 있는데 예. 사용률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금년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해동하는 거, 해동하는 비용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가 동결 비용도 해주는 게 있는데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일을 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이게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난소라든지 또 고환을 절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빨리 난자나 또는 전자를 채취해서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아쉬운 것이 보면은 그 항암하는 경우입니다. 예. 유방암이라든지 또 장후 같은 경우에 이거 항암하게 되면 보통 치료 기간 같은 경우 한 2년이 걸리게 돼 있고요. 항암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방선 치료 받게 되면 10개월 동안은 임신이 하면 어렵습니다. 네. 남아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한 3년이 휙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그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항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나중에 10개월 지나니까 3년이 훅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유방암이라든지 혹시라도 장암 진단을 받게 되면 미리 알려주게 되면 그때 예. 채취를 한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네. 제가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근데 사실 가지고 오신 내용에서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다 네. 이제 설명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저희가 좀 짧게 짚어봤을 때 조금 주목해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예를 있습니다. 들면 난임 휴가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건 지금 3일에서 6일이 되도록 되어 예. 있고요. 요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난임 시술의 지원 횟수입니다. 네. 횟수요? 지금 평생 한 번에 25일 해주게 돼 있는데요. 예. 이 시험 최후 수정이 20회, 인공수정이 5번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아예 한 명당 25회씩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25회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지금은 수 있으실까요? 평생 25회만 해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번에 20회를 다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첫째 아도 25회, 둘째 아도 25회, 셋째 아도 20회를 다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난임시술 본인 부담이거든요. 지금은 보통 70%는 건강보험에서 3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네, 30% 본인 그렇습니다. 부담이요? 45세 넘게 되면 이것이 50%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약제가 필요합니다.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약이라든지 과별한 예. 유도제는 금년도 상반기에 다 이것을 급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착상 보조제라든지 유산 방지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는 건강을 급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조금 빨리- 더 확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딸리 말씀드리면 예. 정말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우리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것이 저희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관심 가지실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10명 중에 1명은 난임으로 태어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차관님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분들 중에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한두 명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절차와 기준이 좀 까다롭
높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지 좀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뭐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입양이라는 것이 사실 참 이거 여러 가지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령 같은 문제 또 절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령 같은 경우가 양친이 모두 25살이 넘어야 되고 또 아이와의 차이가 60세 이내야 됩니다. 아이와 차이, 입양을 하려는 분의 분의 차이가 나이 이게- 차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63세가 있고 한 분은 50세가 되게 되면 보통 아이는 보통 0에서 3세 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양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60이 넘고도 입양을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입양을 가능하게 해서 연령 기준을 삭제해버리고 다만 양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할 계획도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절차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입양이 가능한지를 가정조사를 해야 되고 또 법원의 허가 절차가 되게 깁니다. 그 두 개를 합하게 되면 거의 한 뭐 저희가 1년이 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나이에 입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이 국내 입양하고 흡양이 있는데 이 법을 제가 바꿔가지고 내년 7월 거부터는 지금까지 4개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모든 입양을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입양을 통해서 혹은 아까 말한 정책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사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 보낼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소아 병원 가고 그게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좀 대책 같은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진짜 애가 갑자기 펄펄 끓게 되면 저녁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이미 가보니까 사실은 이미 30-40명 있는 거잖아요. 그건 소아과 오픈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번째 네.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저녁에 갈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달빛 어린이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가 저희가 48개의 병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한 88개, 바로 100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증 소아의료기관에서는 중증 응급의료원을 만들게 돼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어린이 공공 전문 병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자연분만은 본인부담을 안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왕절개는 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왕절개가 사실은 자연분만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죠. 62%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없애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소아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은 신생아라든지 모자 동실이라든지 이런 또 입원료라든지 이런 것을 50% 인상해서 많은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병원을 유지하고 또 개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제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망설이는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짚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청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은데 이런 청년들은 위한 지원책은 조금 없습니까? 청년들이 아마 금년 되니까 1,000만 명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어르신도 1,000만 명이 금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통계청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청년들이 네. 40만 명이 된다는 쉬었음 겁니다. 청년이라고 쉬었으면 하더라고요. 될수 예.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립운동하는 청년이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2,053명이 있고 자립준비 청년도 10,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우리가 돌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수당을 저희가 월 50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을 1천만 원을 저희가 정착금을 주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고 있죠. 예. 고립은둔 이유가 대체로는 취업이라든지 대인관계입니다.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미래센터를 전국에 4개 센터를 일단 금년 7월부터 오픈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 건강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음 건강. 1만 명 정도의 지금 10회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8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입니다.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국가에서 30만 원을 주는 그런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됩니다. 3년이 넘게 되면 1,440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10만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중에 4만 4천 명 정도를 뽑아서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 세대가 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한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저희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일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